네,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넣으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이 크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의 인기도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청약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습니다. 증거금 때문에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말 IPO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된다며 IPO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행 IPO에서 적용되는 일괄 50% 수준의 증거금률을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10에서 5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거금률을 낮춘다고 가계대출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거금률이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청약의 규모를 더 늘려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증거금 50% 하면 2억까지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절반으로 낮춰주면은 그걸 2억까지만 쓸까요? 4억까지 쓰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증거금은 특성상 단기에 반환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KIET 공모주 청약이 있던 지난 4월에 대출된 11조 8천억 원 중 상당 금액이 다음 달에 반환됐고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던 7월 말 대출도 8월에 반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몰렸던 지난 7월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총액 역시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낮아진 증거금률이 적용되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IPO 과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주권 배정 이후 공모 가격만큼 실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주 투자 관련 대출을 줄이겠다는 당국 방침과 관련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현금 부자만 공모주 청약을 하라는 거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거금을 통한 증권사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증권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돈을 받은 걸로 운용하는 데 활용이 돼서 예금성 상품에 그에 따른 이제 이자 수익 증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증거금률이 인하되게 되면 이자 수익 부분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증거금률 인하를 고려 중인 당국. 하지만 논의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침이 진척을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증거금률을 낮춘다고 가계부채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공모청약 증거금률을 조정하는 것만 살펴보면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공모청약 열풍을 정부 제도만으로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만일 증거금률이 낮아진다.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돈이 좀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오히려 제기가 됩니다. 이 증거금률이 50%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한 10에서 한 50% 사이에서 이제 정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모 청약 자금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금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그 투자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이 빚내서 투자, 이 빚투가 해결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빚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다 이런 거네요. 한 사람이 빚을 적게 내더라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고 증권사들은 그럼 어떤 반응이죠? 일단 제도 손질에 대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요. 일단 증거금률이 바뀌어도 이 공모 청약 경쟁률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IPO 화랑 시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라든지 변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청약 흥행에 실패하거나 이제 IPO 열풍이 조금 시들할 경우에는 이 증거금률이 나오면 소위 말 대량 실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그때 가서 이제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IPO 대여와 그리고 최근 흥행 등만 좀 고려해서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옵니다. 청약이 흥행에 실패했는데 증거금이 낮아서 대량 실권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기들이 인수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걸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가 많이 좀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손실 발생을 떠안듯이 그렇게 맞습니다. 떠맡게 된다는 거고, 증거금률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시각들을 들어봤는데 좋은 점은 없는 겁니까? 일단 뭐 이 증거금률 조정하는 것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가계부채 해결,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가계부채 해결로 접근을 하면 사실 리포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실효성이 사실상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증거금률이 50% 수준인데 이 청약 경쟁률이 뭐 좀 핫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대 1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에 맞게 증거금률도 50%가 아닌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증거금률이 그 경쟁률 따라서 좀 낮아진다. 그렇다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잡는 부분은 몰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는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율성을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상장한 뭐 카카오페이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평가 논란 때문에 당국이 한번 좀 크게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시도를 했고 이에 이후에 이제 공모청약이 좀 흥행을 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자율적으로 이 100% 균등 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영향이 크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 결국은 당국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균등 배정, 이제 앞서서 얘기한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도 일단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기회를 좀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 또는 우려 심리와 맞아서 적절한 가격, 뭐 경쟁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는 일단 당국이 우려하는 뭐 가계부채 축소나 뭐 공모주 시장 과열 여부는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뭐 증권사나 해당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전문가들은 이 청약 투자자 뭐 시초가라든지 뭐 그날 주가가 사실상 굉장히 변동폭이 일반 그 유통시장보다 비교했을 때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청약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균등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뭐 주식도 물론 적었지만은 뭐 특별히 뭐 대출을 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느끼는 사람도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경쟁률이 높으면 돈을 더 넣어서 네. 그만큼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생각에 대출을 더 받아서 넣게 되는데 이것처럼 균등 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넣은 돈만큼 몇십만 원에 따라서 한 주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대출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계부채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균등 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흥행을 이미 그 예정을 해놓고 충분히 자신감을 표현한 후에 균등 배정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보통 일반 기업들 경우에 그런 게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네. 이 청약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흥행하는 경우에만 균등 배정이 유효하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증거금률을 낮추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 청약제도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뭐 다른 방안도 또 검토되는 게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얘기가 좀 된 것은 이제 월말에 이때 공모 청약 자제를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일단 많은데 예. 이게 월말에 몰리면 이 흔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월말에 통계를 내고 있는 가계부채 통계에 좀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가계부채 통계 자체가 월말에 계속 집계가 되는데 이때 사실 뭐 수십조 원의 큰 돈이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세부 내역을 또 그 단기간 안에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월말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 자제가 결국 좀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주관사도 그렇지만 선택지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공모 청약이 월말에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특정한 시기에 쏠리거나 또는 눈치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어떤 특정 시기에 겹치게 되면 또 투자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런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된 상태예요? 일단 최초에 좀 얘기가 된 것은 이제 9월 말 금융위원회가 이제 업계 기관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질 때 이 얘기를 각 기관들이 금융위에 보고를 한 형식으로 먼저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때 사실 금융투자협회가 증거금 제도 개편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인 공모주 청약 관심 증대로 뭐 청약 증거금 쏠림이라든지 뭐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뭐 시장을 좀 교란한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당국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 균등 배정 등 뭐 공모 청약 제도를 손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런 뭐 증거금률 조정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 당장은 적절한 기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 정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제도나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당국의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또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율 그리고 투자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좀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